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과 관련한 얘기를 해드릴 시간인데요. 마침 그제 댓글에 어, 잘 댓글을 달아주시는 켈리라고 하는 학부모님이신데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신 따기가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만 노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엄마가 아이가 입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 분명 돌파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적을 올리려는 노력과 그걸 뛰어넘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노력과 도전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깁니다. 고등 내신의 벽이 상상 이상을 초월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도전을 해야 함을 암과 동시에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중에 미영강님 댓글 먼저 달고 방송 보고 있습니다. 나침반 정말 도움되는 입시 전문지로 늘 잘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침반 독자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내신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내신 플러스 사실은 이 켈리님의 그 마음처럼만 한다고 하면 사실 내신 등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망한 정도 보니까 3등급 정도까지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초등학교 때 이제 독서력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좀 전에 이 학부모님이 얘기했던 얘기대로 한다면 3등급이어도 예를 들면 뭐 중앙대, 경희대 내지는 한양대까지도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3등급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어? 대신 이제 이 어머니 말씀인 거죠. 이 어머니 말씀에 성적을 올리려는 노력과 그걸 뛰어넘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노력과 도전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3등급이어도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대학은. 어느 경우든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실력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실력은 생각보다 지금 당장의 성적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의 그게 이제 결국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을 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중요도 순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요도 순위에서 내신 성적과 기록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신을 1위를 뒀던 것은 기록은 전체잖아요. 새특상, 동아리 활동, 행특상, 독서 활동, 수상 경력 이렇게 이 전체적인 거가 이제 기록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새특상과 성적 요 두 개만 딸랑 비교한다면 둘 다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여러 가지 학생이 해왔던 활동이나 그러니까 그 활동에는 당연히
뭐죠?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내지는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이전에 댓글에서 잠깐 읽었던 거 보면 이분 켈리님의 자녀의 경우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어떤 뭐라고 했죠?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이 틀린 거에 대해서 문제 틀린 것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는 댓글을 아마 이전 언젠가 댓글을 다시 단 거를 봤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의미인데 대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실수를 불러왔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발표, 물론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 그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내가 이거에서 이렇게 틀렸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인데 아마 이것을 내가 우리 반 학생들과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서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틀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선생님의 감동이라는 거죠. 또 이분 말고도 이 학부모님 말고도 또 다른 학부모님이 시험이 끝났는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하면 좋겠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학부모님이 쓰신 이렇게 댓글 쓰시는 닉네임이 학부모인데 그 학부모님이 쓰신 그 댓글을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매우 정확하게 적확하게 써놓으셔서 그거 참고하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전을 하는 케이스는 여기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등급을 초월한 대학을 간다는 것. 이게 역전인 거예요. 3등급인데 서울대를 갔든 3등급인데 연대를 갔든 3등급인데 한양대를 갔든 어쨌든 등급상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큰 역전인 거잖아요. 그 역전의 케이스로 한 가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역전을 잘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 그냥 넘어가죠. 또 어떤 학부모가 댓글에 보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이가 시험은 이틀을 봤는데 노는 건 3일을 논다.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만 그죠? 시험은 3일을 봤는데 애 노는 건 일주일을 놀아. 그 이후에. 바로 그 지점에서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만 놀겠어요? 학교에서 노는단 말이죠. 왜냐면 걔만이 노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는 것을 노는 그 시간에 아이가 틀린 것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죠? 이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발표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의 뇌리에 있겠죠. 또 선생님이 정말 이것을 쟤는 꼭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또 다른 메모장에 기록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물론 또 학생도 그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따로. 그래서 학생들의 호응이 어땠으며 내가 발표를 어떻게 했으며 학생들의 호응은 어땠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발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써놓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학생이 이 공부에 임하는 태도이고 자세인 거죠. 사실은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가끔 학생들은 약간의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잘 발표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맞는 것보다 발표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학생의 역량이고 태도이고 자세이고 그 학생의 어떤 사고력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발표를 해서 물론 잘 발표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창피할 수도 있고 창피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발표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거나
뭔가 이 발표를 자꾸 해본 학생이거나 반장의 학생이거나 회장의 학생들은 자꾸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면 나중 되면 굉장히 이제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그 능력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시험 이것은 그 매우 중요한 힌트인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만이 갖고 있는 힌트라고요. 그게 바로 5단계 위에 대학을 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안 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나 그러니까 자극을 자꾸 주라는 의미가 대화를 자꾸 하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안 해본 학생이라면 해본 학생이라면 뭐 금방 오케이 뭐 알아서 추주 갑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1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의 컨설팅비를 아낄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죠. 컨설팅 할 때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결국은 그것을 만약에 한 돈 100만 원을 내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힌트를 얻었다고 가정해봐요. 아까워서라도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아이에게 시키고 아이도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하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만약에 이번에 못했으니까 이거 어째 넘어갔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말에라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방법대로 진행해 간다면 당연히 애들 다 노는데 이 학생만큼 뭔가 자신의 틀린 거, 오류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신의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당당하게 우리 선생님에게 기록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결국 내신에 대한 얘기인데 내신의 경우에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제가 등급이 생각보다 별로인가요? 퀘스천 점점 해놨는데 이제 이호 학부모님께서 네, 공부 방법을 제대로 못 찾은 것 같고 혼공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조정해서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 시간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학원을 다니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학원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죠. 예를 들어 자사고 아이들이 지방에서 자사고 있는 아이들이 주말에 뭐 요즘은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주말에 서울에 있는 뭐 학원을 다닌다고 하죠. 뭐 대치동에 와서 하든 뭐 그렇지만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 평일에는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공부를 따로 하는 거죠. 그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인 겁니다. 물론 뭐 야자가 있고 또 야자라고 해도 뭐 혼자 하니까 예를 들어 그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듣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입시는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입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절대적으로 그런 시험으로 내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교과서 자체가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서 문제를 엮어서 낸다 해도 결국은 그 틀, 기본 틀을 밑바닥 정서에 깔려져 있는 것은 결국은 사고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학생들이 혼자 공부해서 자신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물론 뭐 그 이후에 뭐 주말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시간에 뭐라고 하죠? 그 혼자 공부하는 거 말고 그 학원이나 뭐 과외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어쨌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성공 사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뭐 학생들 그 뭐 서울대 출신이나 이런 학생들의 인터뷰의 기사를 보거나 뭐 이러면 진짜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시간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정말로 1등급을 받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학생이 뭐 학원을 또 그 짬에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나서 학원을 간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요즘의 공부 방법에서는 정말로 매우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예습 복습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를 교사가 내지 학원 선생이나 과외 선생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과외 선생이나 학원 선생이 문제를 닥닥 꼬집어서 뭐 30문제, 30문제, 20문제, 20문제를 꼬박꼬박 다 찍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라면 결국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건 학생이 두려움을 가질 때예요. 늘상 제 외부에 의한 힘에 의해서 공부를 해왔으니까 수학 문제도 얼마나 쉽겠어요? 가르쳐준 거 푸는 거니까. 그런데 혼자 공부하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막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힐 때 혼자서 푸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학생은 나름대로 응용력도 생기고 뭐 할 텐데 이제 응용력은 과외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선생님이 갖고 나는 주는 문제만 푸는 이래서는 공부가 되지 않겠죠. 제가 오늘은 자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제가 뭐 늘상 얘기하듯이 예습 복습하는 것,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을 하면서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혼자 공부하는 시간 이것만큼은 꼭 확보해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학원을 다녀서 그것은 또 그 나름으로 풀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경우든 한 번 내신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등급이 다 올라가는 학생이 있기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다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썩 그다지 많지 않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기말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치렀던 거고 이번에 그리고 아마도 이 학생이 제가 알고 있기로 좀 똘똘한 학생이었거든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번에 3등급이 나왔는지 2등급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일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학생 스스로도 확신을 갖고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연히 어렵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즐기라는 거죠. 혼자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꼭 생각하셔서 아직 특히 1학년들 절대 실망하지 말고 2학년도 실망하지 말고 3학년의 경우에는 이미 다져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하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방법이 그거인 거죠. 다만 3학년 1학기라도 학생부 기록은 얼마든지 180도로 바꿀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노력은 아까 이 켈리 학부모님이 얘기했던 얘기 초창기에 읽어줬던 그 내용처럼만 진행해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보고서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